정실은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4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건강하고 맛있게 다 함께 먹고 살기 위한 식생활 또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식당 유형인데 뷔페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요? 네, 많이 좋아하시고. 싸울 일 없고.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처음에 이런 뷔페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모여 다 있죠. 있다니. 네. 예.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식당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맞아요. 너무 신기한 그런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열 수 있나요? 지금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고위험 뷔페 식당. 시설 뭐 이런 거로 분류돼 있죠. 그렇죠. 지금. 지금 뭐 여러 사람이 음식을 나눠서 먹는다는 아이디어가 사실 뷔페잖아요. 네. 처음에 사실 이게 생기게 된 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식당 자체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런데 다양한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모색을 하다가 나오게 된 카테고리죠. 왜냐하면 집안 식구들도 음식을 그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사람은 한식이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양식이 먹고 싶고 맞아요. 그 다양한 선호도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한 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여서 이게 인기를 굉장히 많이 누렸었죠. 네. 근데 같은 도구 거기 이제 도구를 통해서 이제 덜어서 맞습니다.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도구를 같이 쓰니까 계속 소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렇죠. 예.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아무래도 위생 관리는 좀 철저해질 것 같고. 그럼요. 어떤 위생은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뷔페 식당 같은 경우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음식을 집으러 갈 때 100%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음식 곁으로 네. 다가올 수 없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공용 집게를 없앤 곳들이 되게 많죠. 아, 그럼 이번 개별 지침, 집게? 그렇죠. 이번 예. 지침사항에 따라서 공용 집게를 없애고 이제 본인이 하나씩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그 일회용 집게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늘었고요. 예. 그리고 일부 어떠한 호텔 뷔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음식을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시키지 않아요. 음식 자체 위에다가 유리막을 다 덮어서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유리막 아래로 손을 넣어서 떠야 되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연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있어서요. 예. 그냥 보기에 일단 유리막 덮여 있으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예.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음식 자체에도 뭐 빈말이라든지 이런 게 접근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니까 그렇군요. 네, 훨씬 더 시각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뷔페 형식이 지금 현재 약간 조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태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뭔가 노력들을 서로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타겟책으로 그냥 뷔페 형식 자체를 포기한 그런 식당도 많죠. 네, 업체도 네. 있다면서요. 뷔페의 묘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눈으로 음식을 보고 고른 다음에 그렇죠. 그걸 자기 접시에 덜어서 먹기까지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업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본인이 스스로 가서 음식에 접근하지 못해요? 않고, 네, 그냥 뭐 김밥 몇 개 뭐 이렇게 좀 떠다 주시겠어요? 하면은 그거를 서빙을 하는 서비스 직원이 있는 뷔페 형식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뷔페 식당들이 배달을 시작했어요. 네?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전 처음 보이지만 들어보네요. 네, 예. 뷔페 식당 중에 지금 배달을 시작한 곳들이 꽤 많이 있는데 가장 조금 선두 주자면서 좀 대표적으로 한 뷔페 식당이 되게 말도 안 되게 고기 뷔페 식당이 있어요. 어머.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브라질식 고기 뷔페 식당이 있는데 예. 그 집의 묘미는 사실 고기를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는 데다가 나머지 요리들을 바 형식으로 이렇게 뷔페로 갖다 먹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거를 모든 요리를 다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배달을 해줍니다. 이 기준을 약간 가격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끔 뷔페에 먹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양도 많게. 양도 많게 굉장히 다양한 부위의 고기와 다양한 샐러드와 여러 가지 요리들을 다 같이 그냥 배달해주는 형식으로도 조금 변화하고 있어요. 뷔페를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정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지금 안정화가 빨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계기로 뷔페 문화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요리사 업계 입장에서 뷔페가 앞으로는 진화를 하거나 변화를 한다라기보다는 형식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아예. 네, 아예. 예. 그러니까 이런 형식 자체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는 조금 더 위험한 형태의 식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나눠 먹지 않고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조금 불안한 한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뷔페라는 형식 자체가 약간 이런 기존의 방식은 사라지고 그리고 조금 뭔가 프라이베이트한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형태의 뷔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뭐 원테이블 레스토랑에서 뷔페 형태의 뭔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든지 네. 그러니까 가족 모임이나 약간 확실한 신원이 보장되는 그런 소규모 모임을. 그룹 위주의 예. 뷔페 식당들이 다시 재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금 예측을 해보죠. 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으세요. 저 엄청 아쉽습니다. 예, 뷔페 가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갈 수가 없죠. 상황만 좋아지면 갈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그럼요. 계시고 어떻습니까? 요즘 뷔페 트렌드는 사실 어땠나요? 그동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이전까지는 뷔페가 상당히 집중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뷔페라고 한다면 정말 다국적 요리들이 다양하게 그렇죠. 여러 가지 형식으로 깔려 있는 그런 정도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떡볶이 뷔페라든지 뭐 브라질식 바베큐 뷔페 그런 것도 다 처음 들어보네요. 그렇죠. 뭐 예. 그리고 중국 요리 전문 뷔페 뭐 그 중에서도 아주 그냥 세밀하게 마라 전문이라든지 네. 뭐 불고기도 여러 가지 요리가 있는 거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세밀하게 들어간 뷔페 식당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사실 이런 노력들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죠. 조금 세분화되면서 뭔가 달라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코로나가 전문적이고. 온 거군요. 네. 좀 재미있는 형태의 뷔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자연주의를 표방해서 진짜 우리가 시골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상을 하기도 뷔페로 했었죠.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이 현재는 약간 무색하게 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야,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이 뷔페라는 형식을? 우리라고 하시면 다른 나라의 한국 사람들. 예. 그렇죠.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뷔페가 사실 우리나라에 생겨난 건 아니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송곳에 꽂듯이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돼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약간 샐러드바 형태. 그래서 본인이 조합해서 채소를 가져다 먹는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재료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본인이 즉석에서 요리를 해 먹는 정도의 뷔페는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되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식당에 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약간 문화 자체가 좀 반상 문화가 있고 물론 1인상이었지만 그리고 또 나눠 먹는 잔치 문화 그리고 그렇죠. 푸짐함을 기본으로 하는 맞아요. 그런 뭔가 디자이어, 네. 열망 같은 게 있는 민족이지 있죠. 않습니까? 그래서 뷔페가 조금 더 성황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뜨러 가서 그 푸짐한 걸 보는 또 것만 그거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뜰 수 있게 한 번만 네. 뜨는 뷔페를 가면 많이 뜰 수 있게 옆에 이렇게 그렇죠. 오이 같은 거 세워갖고 그릇을 예.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한 공유도 샐러드 막 뜰 때? 친구들하고 하고 있죠. 네, 그 많이 떠오시는 부분 보면 테크닉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부러워하고요, 다들. 그리고 또 뭐 사실 그 뷔페 가셔서 실속 있는 것을 골라 먹어라. 밥을 좀 그만 먹어라. 저한테도 이런 매일 지적을 김밥 좀 받으면. 그만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사실 뷔페의 정답은 본인 취향껏 먹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이런 방법을 권해드려요. 뷔페가 주제가 있어요, 항상. 뭐 씨푸드 뷔페 혹은 뭐 떡볶이 뷔페 그리고 또 어떤 뷔페는 뭐 게 찐 게 유명하고 어떤 뷔페는 그래요? 갈비찜이 나오고 네 이런 좀 특징을 살펴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특징을 미리 살펴보시고 그거를 겨냥을 해서 예약을 하신다면 솔직히 그 안에서 무엇을 드셔도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되니 뭐 옆에서 잔소리 들을 일은 없어지죠. 지금 베이다 비로소님께서는 피자 뷔페도 있다. 네, 맞습니다. 피자 뷔페 있어요.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야, 정말 다양해졌네요, 뷔페가. 네. 그 안에서 주력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렇죠. 자기가 오늘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될지를 미리 결정하고 가시면 결정해놓고 됩니다. 가는 게 네. 좋다. 미리 좀 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돈이 남을까? 뷔페 식당이요. 네,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저렇게 많은 거를 하는 혹시 또 남기는 거가 뭐 많죠. 네, 음식물 쓰레기 양이 남고 상당히 이러지 많고.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돼요 보면. 사실은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뷔페 식당의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뷔페가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렇군요. 네, 이
이 뷔페라는 형식 자체가 일단 푸짐하게 음식을 깔아놓고서는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두 맞아요. 번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조금 앞으로는 유지가 되기 힘든 게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뷔페가 어떻게 수지를 남기느냐? 노동력이 안 들어요. 손님들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같은 인건비가 안 그쵸? 드는 겁니까? 인건비 자체에 대한 그 리스크가 아주 낮은 운영 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손님들이 움직이게 하고 그 대신 그거에 대한 일부의 투자를 음식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남느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많이 깔고 글쎄 말이에요. 생각보다 뷔페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맞아요. 대부분은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뷔페를 대량으로 요리를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원가 책정을 상당히 원가 싸게 낮게 할 할 수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이 뷔페가 어떻게 남을까 네. 궁금하시겠지만 이런 그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그렇군요. 환경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오늘은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 코로나 시대의 뷔페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